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받으신 닥터 포사이드라는 의료 선교사님의 한국에서의 그 선교하신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1873년 12월 25일 미국 켄터키주 해러스버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94년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루이빌 의과대학을 1898년에 졸업했습니다. 인턴 과정을 마친 후에 쿠바에서 벌어진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 군의관으로 참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1년 후에 미국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후에 1904년 8월 10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 입국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순회 진료를 하며 또 거리에 헤매는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1905년 어느 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말목장터 근방 마을에서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부상자를 치료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마을에 찾아가서 부상자를 치료해 주고 밤 시간이 늦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집에 닥터 포사이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강도가 그 깊은 밤에 두 번째로 침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요. 닥터 포사이드가 거기서 뭐 건너방에서 잤든지 뭐 사랑방에서 잤든지 잠을 잤겠지요. 그런데 이 포사이드가 이제 입고 있는 이 옷이 이 단추가 뭐 한 4개, 5개 이렇게 달린 옷이었는데 그 옷이 꼭 그 당시에 일본 순경들이 입는 그 유니폼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또 이 컬러도 또 그렇게 완전히 검은색은 아닌데 이 하늘색 계통이더라고요. 그것을 입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일본 순경이구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파출소에서 나온 일본인 순경이구나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말이죠. 포사이드 선교사의 귀를 자르고 말이죠. 이 뒷목에다가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이 사람이 숨을 끊어놔야지 나중에라도 후환이 없겠다 싶어서 그저 그냥 죽여버리려고 말이죠.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굉장히 깊게 그 칼이 들어갔대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났는데 그 밤에 이 한국인 몇 사람이 이 포사이드 의사를 그 전주에까지 데리고 나왔답니다. 무슨
그 가마 같은 데 태워가지고 나왔겠지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또 무슨 그 다른 그 의사가 있었나 보죠. 그 선교사가 나와서 이제 응급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귀와 머리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잘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치료를 받고 2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목포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남장로교에서 한국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남장로교회에서는 그 전라도 지방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서울, 경기 이쪽에서 또 저기 뭡니까 황해도, 평안남북도 그쪽에서 일을 했고요. 광주에는 그 당시에 유진벨 그 선교사님이 와서 계셨고 오웬 선교사님이라는 또 이제 닥터 의사가 계셨고 또 윌슨이라는 또 그 닥터가 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오웬 선교사님이 아주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전라남도 화순, 보성, 장흥, 순천, 그리고 16개 군을 돌아다니면서 그 의료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한 번 나가면은 1개월씩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때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사인데 말이죠. 또 430명에게 학습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1909년 3월에서 4월 초에 광주 남쪽 250리 지역에서 순회 그 진료를 하던 중에 이 과로가 겹쳐가지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진실한 한국인 친구가 이 쓰러진 오웬 선교사를 가마에 태우고 광주로 향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 이 가마에 태워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면서 뭐 제대로 뭐 먹을 것도 먹지를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면서 뭐 끼니에 맞춰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뭐 또 그렇게 밤길을 그냥 오는데 말이죠. 밤에는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고 춥지요. 그렇게 오면서 그 당시에 그 뭐 3월, 4월이면은 꽃샘 추위가 이제 한참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그 계절이죠. 그 차가운 북풍에 시달리면서 산을 넘고 또 넘고 가다가 또 산을 넘고 이렇게 높은 산을 3개나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어렵고 피곤한 여행을 하면서 새벽 2시가 되어서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그 광주에는 그 오웬 선교사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웬 선교사의 부인은 그 당시에 간호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정성어린 간호와 치료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병세가 조금 호전되는가 싶더니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폐렴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에 있던 그 닥터 윌슨이 이 오웬 선교사의 몸 상태를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목포에 있는 닥터 포사이드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보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뭡니까 그 우체국의 그 전보도 있었나 봐요. 지금은 뭐 그 전화국과 이 전신 전화국과 그 전보를 이제 따로 이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닥터 포사이드는 전보를 받고 4월 4일 광주로 향해서 갑니다. 조랑말을 타고 가는데 한국의 조랑말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중간말을 의미하죠. 그 조랑말을 타고 갑니다. 조랑말을 타고 가는데 광주 50리 밖에 다다랐을 때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닥터 오웬의 지금 상황이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전보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살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이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쳤대요. 뒤에다 대고 그냥 지나치는데 뒤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이 닥터 오웬의 귀에는 이게 뭐라고 들리냐면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 여인을 치료해 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새겨들었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그 여자 곁으로 다시 갔답니다. 말에서 내려서 그 여자를 살펴보니까 손발이 퉁퉁 부어 있었대요. 한쪽 발에는 집신을 신고 있는데 한쪽 발에는 집신을 신지도 못하고 누런 그 두꺼운 그 종이 조각으로 그 발을 칭칭 이렇게 싸매고 있었답니다. 옷에 걸치고 있는 누더기 옷에는 고름과 피가 떨어져서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여자의 머리는 언제 몇 달 전에 빗질을 했는지도 모르게 머리가 그냥 엉클어져 있고 그런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문둥병 말기 환자라는 그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쓰러져 있는 그 여자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자기의 말에 그러니까 말 안장에다 태우고 자기는 말고삐를 잡고 걸어서 50리길을 걸어서 이제 광주에까지 들어왔는데 그 광주에까지 들어오는 그 50리 길을 걸어서 들어오는데 많은 동네, 많은 마을을 이렇게 거쳐서 이제 광주에까지 왔겠죠.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동네에 아이들을 뭐 어른할 것 없이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겠지요.
그래서 광주에까지 왔을 적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가지고 구경을 했답니다. 그 구경꾼 중에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구경꾼들 속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물끄러미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돌보는 이 없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인데 저런 여인을 노랑머리 파란 눈에 저 서양 사람이 저렇게 보살펴주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의 큰 가책과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광주에서 아주 악질 불량배로 소문난,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 깡패였대요.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참으로 나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부끄럽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날 이후로 그 광주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고 그 광주 교회의 최초의 이제 세례교인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최초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 윌슨의 그 병원에 가서 그 닥터 윌슨이 아니라 닥터 포사이드의 그 병원에 가서 이분의 조수 노릇을 했대요. 돕는 사람. 조수 노릇을 하고 뭐 비서 노릇도 같이 겸해서 했겠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이날 광주에는 와보는 처음 길이었고 낯선 동네였다고 했습니다. 그저 잠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동료 선교사 닥터 윌슨에게 가서 그에게 이 여인을 좀 치료해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이 여인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둥병 말기 환자인데 그 어느 집 사랑방에나 건너방에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됐대요. 그래서 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광주 지역을 이렇게 좀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곳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거 합니다. 어디에 좀 이 사람을 이 여자를 좀 일단 곳에라도 놔주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좀 보살펴 주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광주 동남 쪽에 그 옹기 그릇을 굽는 그 옹기터를 발견했답니다. 옹기터 아시죠? 이제 진흙을 이렇게 좀 뭡니까? 김치 항아리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장작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구워내는 그러한 그 버려진 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우선 여기서 지낼 수 있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가 광주에 갔을 때 이미 오웬 선교사는 숨을 거뒀대요.
그래서 그 오웬 선교사의 부인이 지금 포사이드 선교사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광주에서 길가에 쓰러진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는 문둥병 만류 환자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저기 있던 곳에 옹기 가마터를 이제 발견하고 내가 그 여자를 거기까지 갖다 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오웬 선교사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쓰던 그 침대, 뭐 이불 또 이런 것을 또 거기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그 오웬 선교사의 그 부인도 간호원이니까 이렇게 보살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닥터 포사이드는 다시 목표로 이제 말을 타고 돌아왔는데 파란 눈 노랑머리 서양 의사가 나병 환자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나병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광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광주 지역으로 모여든 이 나병 환자들을 누가 돌봅니까? 결국은 이게 다 선교사들의 몫이 되는 거지요. 닥터 포사이드의 헌신적인 행동에 동료 선교사 닥터 윌슨을 비롯해서 광주 지역 선교사들은 닥터 포사이드의 선행에서 감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병원 신설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서두르게 되는데, 서두르고 나섰는데 광주 주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대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필요한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광주 한복판에서는 안 됩니다. 그랬답니다. 예? 그 광주 한복판에 그 인구가 많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 문둥이들이 거기 와서 살겠으며 그 문둥이 병원을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시내 한복판에다가 짓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결세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광주에서는 좀 떨어진 곳,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라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는데 여기 그 깡패 최흥정이라는 사람이 효천면 봉선리에 자기의 농사 짓는 밭 1000평을 내놨대요. 내놓고 이게 내 땅입니다. 내 땅 1000평을 내놓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문둥병자 치료하는 병원도 짓고 이 사람들이 그 사는 집도 지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짓고 또 이제 그 문둥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닥터 포사이드가 1909년도 4월 4일에 그 광주를 지나고 광주에 왔다가 가고 나서 4년 후에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 참 중요한데 말이죠. 이 당시에 그 문둥병 환자가 그 닥터 포사이드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뭐 얼굴이나 제대로 쳐다봤겠습니까?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길이 바쁘니까 본체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 얘기가 우리 한국 사람이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한글로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영문을 이제 번역한 글이에요. 보통 예사롭게 하자면 헬미라고 해야 되잖아요, 영어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나 좀 일으켜주세요. 이 정도 가벼운 얘기인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몸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해요, 그게. 어떻게 저 조랑말을 타고 가는 저 사람이 의사인 줄 알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 사람이 의사인 줄 알고 한 얘기는 아니고 나는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거였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였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보고 저 여인을 치료해 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되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광주에서 시작된 그 나병 환자를 돕는 일은 한국에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책에 보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 여자의 이름이 있는데 결국 그 여자는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일찍 의사를 만났으면 치료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말기 환자였으니까 가망이 없었던가 봐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다른 문둥병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의사들이 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줘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고 병원을 지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서 한 집에 한 방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작은 방을 그 한 집에 방을 두 개, 세 개짜리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 광주에 이제 그 옛날에는 지금은 광주시가 됐고 지금은 가보니까 광주 직할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나 옛날 그 당시에는 광주 성이더라고요.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 사는 성. 그리고 저기 북쪽에 평양도 옛날에는 평양성이었어요. 성. 그렇게 살았는데 광주의 인구가 점점 해마다 늘어나니까 결국은 그 효천면 봉선리라는 그 시골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거기도 이제 그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또 문둥이니까 이 문둥이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간 데가 어디냐 하면은 여수군 율천면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 바닷가더라고요. 그렇죠? 바닷가예요. 그렇게 가는데 여수군 율천면에 가서 다시 이 병원 건물도 다시 짓고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집 마을도 새로 짓고 하는데 그 이사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을 누가 맞이해주고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병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일 아닙니까? 참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이신 저 닥터 포사이드 그 선교사님의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어떠한 대표자가 앞에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나왔대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고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저 자발적으로 자기의 형편껏 그 돈을 거뒀답니다. 걸어서 비석을 하나 세워주자. 닥터 포사이드의 기념 비석을 하나 세워주자.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대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비석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지금 이사를 가게 되니까 사람도 가고 의사도 가고 다 떠나는데 이 비석 하나만 여기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석이 그냥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정성 어린 그 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죠? 돌을 뭐 어떻게 구하고, 그거 뭐, 석수가, 그걸 돌을 다듬고, 거기에다가 비문을, 이 끌로 쪼아가지고 글자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거 버리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석은 어떡나? 이것도 가져가야지. 가져가기로 했대요. 근데 문둥이들이, 몸도 성하지 않은 이 문둥이들이 이 비석을, 돌 비석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당시에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가면은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문둥이들, 피고름 나는 그 문둥이들 위해서 누가 그거 소마차를 내놓겠어요? 누가 소를 내놓으며 누가 소달구지를 내놓겠습니까? 그건 꿈도 또 꿀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문둥이들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지. 우리가 메고 가야지. 그렇게 됐대요. 메고 가는데 그 돌덩어리를 한두 사람이 뭐 메고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저기 옮겨놓는 거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 몇백 미끼를 어떻게 가져갔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마, 사람이 탄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크다는 그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돌 비석을 올려놓고, 그리고 앞뒤에서 이 가매를 메고 가듯이 그런 방법으로 옮겨가는데, 낮에는 또 못 갔대요. 낮에는 생각해봤어요. 난 왜 낮에 못 갔을까? 낮에는 그 길에 농사 짓는 농부들이 밭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논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논에도 거름을 날라야 되고, 밭에도 거름을 날라야 되고, 소달구지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감히 문둥병자가 대낮에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적이 끊긴 깜깜한 밤중에 그 밤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몸이 불편한 그
말하자면 문둥이지요. 문둥이가, 그거 무거운 거를, 그걸, 돌덩어리, 돌비석을 가지고 가다가 그 발가락이 문드러져서 이게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없겠어요? 그렇지만 기록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게 가는데 15일이 걸려서 그걸 옮겨갔대요. 15일 걸렸어. 저는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 글을 정리하는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도 가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인적이 끊긴 밤길을 15일 동안에 옮겨갔다는 그 돌비석을 내가 보고 그 글을 내가 적어가지고 와서 미국에 있는 시카고 크리스천 저널 독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좀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카고 크리스천 저널에다가 이 한국 기독교 인물 100년을 1996년부터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선교사 이야기를 자료가 많으니까 따로 이렇게 연재를 하는데 지난 그 2008년부터인가 다시 연재했습니다. 선교사 열전이라고 해서 한 주에 한 번씩 그 신문이 나오는데 매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큰 맘 먹고 그러면 내가 거길 가서 그 비문을 보고 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포사이드 선교사님 얘기를 더 계속해야겠습니다. 지금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미국에 와서 2년 동안 그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 광주에 와서 광주가 아니라 목포에 와서 하다가 오웬 선교사의 그 소식을 듣고 그 광주에 갔다가 그렇게 왔는데 그 후에 이 선교사님이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대요. 더 나빠져가지고 이 귀가 잘리고 이 목 뒤에 이 상처가 깊어가지고 이것이 뭐라 그러나요? 칼에서 그 독이 들어가고 균이 들어가고 또 뭡니까 이 흙에서 그렇게 하는 그 병균이 들어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파상풍이라고 하죠. 그게 악화돼가지고 한국에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대해서 아주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7년 동안 치료를 받는 중에도 그 기간에도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미국에 가서 각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강연을 계속했답니다. 지금 한국에 내가 그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그 지역에 저 남쪽 지방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그것을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질병에 노출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합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열변을 통했대요. 그리고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일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나가주실 그러한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18년 5월 9일 45살에 눈을 감았어요. 45살이라면 지금이나 그때나 참 나이가 아깝죠. 45살에 그 참 몸이 건강하고 키도 크고 아주 젠틀맨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따가 친교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45살에 별세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 동료 선교사들은 포사이드 결의의 문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를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를 가리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 동료 선교사들이 이 자기의 그 동역자 선교사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기념해서 이런 그 글을 문장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미국에서 별세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최형정 이분은 장로가 광주 교회의 장로가 되는데 후에 평양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시베리아의 그 총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나갔어요. 시베리아 지역 두만강 건너편에 블라디오스톡 그쪽 지역에 그 한국 사람들이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선교사로 나가서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선교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는 또 제주도에 가서도 목회를 하셨고 또 뭐 그 지역 광주 뭐 그쪽을 중심했겠지요. 그러한 사람들 문둥병을 앓다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가지고 고침을 받았지만 올 때 갈 데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자선 사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양반 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해원, 호해원, 송정원 뭐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설립해서 그렇게 자선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회가 끝내는 이 병으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에는 뭐 그런 말 있죠. 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너나니 차차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봉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포사이드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닥터 포사이드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그 선교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버리고 가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닥터 포사이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나병 환자들에게서 성인으로 성인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그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1926년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서 여수군 율천면 신풍리 애양원까지 밤길로 15일에 걸쳐서 그 문둥병 병자들이 피고름을 흘리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메고 간 그 기념비를 가서 보고 그 돌비석에 새겨진 그 글자를 그 독자들에게 신문 독자들에게 제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8년 9월 30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제가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오전 10시 40분 수원에서 그 여수행 통일호를 타고서 제가 여수로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애양원에 여수 애양병원 왼쪽 잔디밭에 그 포사이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문은 고 포사이드 의사 기념비라고 이렇게 그 비석에 한 줄로 이렇게 내려 써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카메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몇 장 찍어 왔는데 이따가 뭡니까 그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주후 1926년 11월 13일 이렇게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옆면에 그 비석에 이렇게 좁은 면에는 또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In memory of W.H. 포사이드 MD, 포사이드 의사란 뜻이겠죠. by the 광주, 이제 문둥병원, 나병병원, 1926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영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는 광주 나병원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세월 건자에다가 갈지, 건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비문은 이렇게, 그 비석의 글자는 단조롭고 간결한 글자였어요. 저는 이게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것을 보고 제 마음이 기쁘기만 하고, 흐뭇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야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예? 너무나도 섭섭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섭섭했어요. 뭐가 섭섭했느냐?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것이 닥터 포사이드의 생년월일이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생년월일을 알고 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념 비문에 생년월일이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광주에 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했는데 한국에 1900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선행도 없어. 광주 50리 길 밖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해서 자기의 말에다 태우고 자기는 말고삐를 잡고서 걸어서 광주에까지 왔다는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한국에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병원이 세워졌다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데, 포사이드 그 선교사님 비석이 이쪽 제일 끝에 있는데 이렇게 그 비례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높이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이란 뜻이겠죠. 여기에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그 비가 서 있어요. 그 옆에는 그 닥터 윌슨의 비가 있어요. 윌슨은 거기에서 광주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그 의료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일본 놈들한테 쫓겨갈 때까지 그냥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그 문둥이들을 위해서. 그랬고 8.15 해방되어 가지고 1947년인가 48년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40년 가까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비가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로열이라는 사람이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비가 있고 그 끝에 또 한 사람의 비가 있고 그런데 이 로열 그 선교사에 대해서는 뭐 비문이 그래도 글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닥터 윌슨이라는 분은 이 사람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SOS 전보를 친 분이잖아요. 그 분이 이거 그렇게 로열 선교사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광주 애양원의 원장을 지내셨던 그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문이 있기도 한데 왜 닥터 포사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을까?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거기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 이게 뭐가 이런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그냥 거기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니까 조금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될까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텐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에 누가 될까봐 말을 아꼈을까? 글자를 안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석에 이쪽 왼쪽에도 여백이 많고 오른쪽에도 여백이 많은데 왜 이 빈자리에다가 왜 글자를 안 넣었을까 여기에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빈자리가 말이죠. 그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는 이 빈자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메워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쪽 왼쪽 공백이나 오른쪽 공백이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닥터 포사이드의 그 당시의 선행은 화려함이 아니고 그러한 칭찬을 듣기 위함도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었으니 글자 없는 여백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서려 있는 듯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어쩌냐게도 이 설교문을 제가 저녁에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읽고 나니까 제가 제 자신이 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러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를 느꼈냐면 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제가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닥터 포사이드의 그 선행과 아름다운 그 섬김을 이렇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그 닥터 포사이드의 그 선교의 일생 생애를 소개하고 하는 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나 또 제가 이러한 그 자료를 찾아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력해지고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내놓을 게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목사 냉수 먹고 속 차려라. 냉수 먹고 속 차려. 뭐라 하죠? 길목사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한 세상 살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훌륭하신 분들과 똑같이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름답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